현재 보시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왜 고려에서 사수진으로 간 사람이 왜 주원장이 있는데 갔나?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제라는 사람은 주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성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국 서울로부터 들어와 말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원문에 여기 중국이라는 단어가 여기 어디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중국이 고려의 서울이었던가요? 이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네요. 역사를 속이려고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조선의 수도가 중국이고 서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기록은 태조실록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제는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뭐가 또 이상하냐면 황태자의 아들 윤문을 세워 황태순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황제는 그럼 이성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황태자 아들이라고 하면 이 황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진안대군이에요. 진안대군은 1354년에서 1394년 1월 23일까지 사신 분인데 고려 말기의 무신이자 조선 태조의 접장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성계의 장남 아들인 거예요. 자, 이름은 방우라고 하기도 하고 사호, 청덕, 시호는 경호, 정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선 태조와 신의왕 후 안변 한시 사이의 장남으로 한경도 화랑구 영흥면 흑선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다 영흥면 나오네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남인 진안대군이 2대 왕이 되지 못한 이유, 왕자의 난 1차 때 태조의 5번째 아들 태종 이방원이 세자로 선택된 이복 형제 방석을 죽인 후 서자가 아닌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후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태조의 두 번째 아들인 정종이 즉위하게 됐다. 왜 장남인 진안대군이 왕이 되지 않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진안대군은 아버지와 달리 고려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화도 해군을 반대했고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자 약 1년간 술만 먹고 슬퍼하다가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기 때문에 게다가 자신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되기 싫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태조의 두 번째 아들인 정종, 이방가가 즉위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조선왕조 실록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정종이 조선의 제2대 왕이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황태자라고 하면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의 아들 윤문을 세워 황태의 손으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보면 정종이 왕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다른 기록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태조실록 15권 태조칠년 10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이거는 1398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앞전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1392년이죠. 이 내용에 보면 중국의 황제가 죽고 그의 손자가 황제가 되면서 대사량을 내려 공부 등이 요동해서 돌아오다. 이렇게 주제제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주제제목만 봐도 할 수 있다. 자, 중국의 황제가 죽고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성계가 1398년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월 3일에 현재 기록이니까 10월달 이전에 돌아가셨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황제가 됐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공부 등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 공부 등이 요동에 이르러 황제가 승하하고 태손이 제위에 올라서 대사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것이다. 자, 여기서 태손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자, 이분이 태조 이성계의 손자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고 여기 황제가 이성계가 된다. 즉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의 손자를 임명을 해가 현재 황제가 되었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황제가 황태자의 아들 유문을 세워 황태의 손으로 삼았다. 바로 이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하고 보면 정종이 왕이 됐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봅시다. 현재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을의 전조, 사은사, 영복군, 왕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왕경 나오죠. 그리고 영복군 나오죠. 자, 여기 황태자 나오죠. 그리고 4월 25일에 흉 돌아가셨다. 여자는 황태자는 누구겠습니까?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림, 황제, 태자 큰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 그의 아들 황태의 손으로 임명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회자 경사 또 나오죠. 자, 회자 경사.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회자 경사. 자, 여기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왔어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회자 경사라고 하면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북경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복군이라는 사람하고 왕격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중국에서 베이징으로 왔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태조 이성계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이징으로 왔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찍은 거 기억하시나요? 회자 경사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경복궁이 자금성이고 실록이 밝히는 충격적 진실. 세계 최초 공개 경복궁이 자금성 실록이 밝히는 충격적 진실 조선의 역사 이렇게 추정 마무리합니다. 자, 회자 경사 여기 나오죠. 즉 중국에서 베이징 북경 쪽으로 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 난징이 바로 중국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경사, 베이징 북경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성계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중국.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큰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손자를 임명해가지고 황제로 임명을 했다는 데가 바로 여기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회자 경사. 자, 경복궁이 자금성이다. 제가 경복궁이 이제 자금성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방원이 자금성을 지었기 때문에 경복궁이 자금성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되는 거죠. 원래 실제 경복궁은 난징궁이고 이방원이 다시 이 자금성을 지으면서 이 수도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복궁이 자금성이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나오잖아요. 하멜 표류기에 하멜은 대중 난징궁에 있었다. 제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황제가 이성계가 맞다면은 여기 1392년에 임명된 사람이 이성계의 손자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1398년의 기록을 보면 공부등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 공부등이 요동에 이르러 황제가 승화하고 태손이 제위에 올라서 대사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성계의 큰아들, 손자가 현재 황제가 된 것으로 확인되죠. 그런데 이 시기가 1398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398년에 황제가 된 사람은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건문제가 됩니다. 건문제의 제위기간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제위가 1398년 7월 8일로 되어 있죠. 조선왕조 실록 내용을 볼게요. 여기는 10월 3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7월 달에 황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398년에 황제가 된 사람은 이 건문제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현재 이분이 태조 이성계의 장남의 아들인 건문제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록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조카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정난의 변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난의 변은 정난지변이라고도 불리우며 명나라 초기의 내전으로 제2대 황제 건문제와 연왕 주체 세력의 군사적 충돌이다. 1399년 8월 8일 건문제 이전에 발생하여 3년간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연왕 주체가 영락제로 즉위하였다. 자, 여기서 영락제는 태종 이방원이 되고, 자, 여기 이제 건문제는 자신의 조카가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정난의 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로 보면 여기 베이징 북경 쪽에서 시작했다는 걸 수가 있죠. 자, 조선왕조 실록에 요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영락제 태종 이방원이 난징으로 이동해가지고 자신의 조카인 건문제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공부 등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 요동이 베이징 북경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황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갔었다는 내용도 듣고 손자가 황제의 제위에 올랐다는 것도 이제 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종의 제위 기간을 보면은 13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문제 제위 연도하고 똑같은 것으로 확인되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건문제가 1398년으로 됐어요. 그리고 현재 10월 3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종의 기록을 보면 여기 8월 달로 되어 있죠. 이성계의 손자인 건문제가 황제가 됐다면 이 1398년에 정종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좀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정종이 왜 왕이 아니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